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을 묻는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예. 이제 백성들을 위해 조를 수확량의 10분의 1로 하여 지나친 세금 징수를 금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무엇을 설치한다? 흑창을 설치한다. 흑창을 설치한다. 자, 여기 키워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왕이죠? 바로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조 왕건. 자, 고려시대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을 역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1점짜리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보기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목의 지방관 파견. 자, 언제입니까? 고려 성종 때 얘기입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이 지방관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조로 삼았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언제입니까? 광종 때입니다. 고려 광종 때. 광종 문제, 여러분들 광종의 어떤 업적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전시과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전시과 제도가 최초로 마련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경종 때입니다. 고려 경종 때 언제에 시정 전시과가 마련됐죠. 그 이후에 이제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다음에 문종 때 경정 전시과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전시과의 흐름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 자,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죠. 바로 이런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왕 때죠? 바로 고려 후기 공민왕 때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돈을 등용했죠. 그 전민변정도가 하면 또 신돈도 여러분들 잘 떠올리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태조 왕건의 어떤 정책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생 안정.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바로 10분의 1 세금입니다. 10분의 1 세금. 신라 말에 어떤 세금의 수치가 워낙 극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민생을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10분의 1 세금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취민유도라고 합니다. 취민유도. 민들에게 세금을 취할 때는 도가 있어야 된다. 적절하게 도를 따지면서 해야 된다.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흑창 설치가 있었습니다. 흑창 설치. 흑창, 이건 빈민 구제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 흑창이 나중에 이제 성종 때 가서는 뭘로 바뀝니까? 바로 의창으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융합책, 호족들을 융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성제도, 왕시성을 내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정략결혼이 있어요. 정략결혼. 왕건의 그 부인이 몇 명입니까? 29명이에요, 마누라가. 마누라가 29명인 거는 이제 호족들과 잘 어떻게든 지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 호족들에게 이 성을 하사하고 그다음에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제 호족들을 끌어안았다면은 그들을 또 견제하는 정책도 있어요. 견제하는 정책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기인제도, 인질제도죠. 기인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사심관제도. 연대 책임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사심관제도 이런 것들도 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진정책. 북진정책으로서는 자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거. 북진정책을 위한 전진기조로서 서경을 중시했다는 거.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의 정책들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이 수록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방고로부터 금까지고 우리나라는 당군으로부터 본조까지인데 흥망성쇠의 각고 다름을 비교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간추려 운을 넣어 거기에 비평의 글을 담아 덧붙였나이다. 예, 당군으로부터 글씨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을 넣어서 거기에 비평을 붙였다. 운율시의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군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고 운율시의 형태로 그거를 묘사했다. 책을 서술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요동에 따로 한 천지가 있으니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어 나눠져 있도다. 처음 누가 나라를 열고 풍운을 일으켰던가? 하느님의 손자 그 이름은 단군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누구냐? 어떤 역사서냐면요. 이승휴의 제왕웅기가 되겠어요. 제왕웅기. 바로 제왕웅기. 고려 후기 대표적인 자주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승휴의 제왕웅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조선 왕조의 역사를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하였다. 자, 이거는요. 연려실 기술입니다. 연려실 기술.
연려실기술. 자, 요건 누구냐면요. 이긍익이라고 하는 고려 조선 후기 실학자가 쓴 책이죠. 예. 두 번째, 유교사관학과가 기전체 형식으로. 자,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뭡니까? 네.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예,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이죠. 예. 그다음에 3번. 사초, 그다음에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자, 실록청에서 시초, 사초, 시정기 나오면요.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관설화 등이 수록되었다. 자, 요거는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 역시 고려 후기 자주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국유사 누굽니까? 이련입니다. 스님이었던 이련 스님께서 서술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사 나오는데 이 여러분들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단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군이라고 칭하는 입장에서는 이승유의 재앙옹기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요 내용은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썼다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고조선부터 충렬할 때까지 역사서를 서사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율시의 형태로 서술하였다라는 걸 봤을 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 보겠습니다. 가 스님 같은데요. 자, 국정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으며 수행 방법으로서 교관겸수, 또 다른 말로 또 하나의 말로 또 내외겸전. 자,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의 형태에 나타난 그 스님입니다. 예, 요 스님은 누구냐? 바로 의천대사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는요. 수선사 결사운동 펼치고요. 그 다음에 수행 방법으로서 정해쌍수, 그 다음 불교계 개혁 이런 거 나오면은 누굽니까?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습니다. 이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요거 앞에 대각국사, 보조국사도 좀 약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의천, 진울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막 보기에 막 지문에 보조국산이 대각국산이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천인지 진울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의천은 무예가를 지어 불교의 대중화에 있었다. 무예가 나옵니다. 그냥 불교의 대중화 나오면 누굽니까? 바로 원효대사님이죠.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원효가 이렇게 아니죠. 불교영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교장 편찬하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의천이 되겠죠. 교장 편찬, 딱 의천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화엄 일승 법궤도. 자, 법궤도입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불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교의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써 이제 표현한 거죠. 자, 화엄 일승 법궤도죠.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화엄 사상 역시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스님이죠. 누굽니까?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 진우대사님이 아니죠. 자, 리을. 자, 도노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수행을 강조했다.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쌍수. 자, 같은 수가 나오죠. 정해쌍수. 선종 중심의 선종이 교종을 앞서는 거죠.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 되겠습니다. 도노점수 같은 경우 도노는 뭔 뜻이냐면요. 문득 깨달음. 선종의 어떤 그런 선종이 약간의 어떤 문득 깨달음.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점수는 점진적 수행, 그렇죠? 교리라든가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점수는 이제 교종이 되겠고, 그래서 선종주의 교종통합,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노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을 강조했다. 역시 진울대사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의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키워드들 정확하게 찾아내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지상 나왔습니다. 정지상. 예, 정지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하는 형국으로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만큼 이 대동강의 상서로운 기운, 아주 좋은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대동강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평양이죠. 평양 대동강. 평양은 당시로 칭한다면 바로 서경이죠. 서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서경의 이 기운이, 상스러운 기운이, 땅의 기운이 아주 좋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또 더 나아간다면 풍수지리설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풍수지리설. 자, 평양 쪽에 이제
서경과 풍수지리서를 엮는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들의 뜻에 따르시어 금을 제압하소서. 여기 또 나오네. 금을 제압하소서. 자, 금을 제압하소서. 금은 다시 여진이죠. 여진. 여진을 제압하라. 자, 금국정벌. 바로 여진을 정벌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왕이 알았다는 거죠. 예,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보십시오. 서경을 상당히 풍수지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국을 정벌하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바로 서경파의 주장이 되겠죠. 서경파. 그렇죠? 고려시대 개경파, 서경파입니다. 바로 그 서경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후에 전개되었다. 이 서경파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잘 떠올리시면 뭡니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서경천도 운동. 그렇죠? 예, 서경으로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그곳에 대위국을 세우고 하나의 난을 일으키게 됐죠. 이게 이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말들이 다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못하시다 했지만 이건요, 여러분들 이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이건 10세기 말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얘기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자 공북 구성을 쌓았다. 이것도 이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왕도 유출하겠다. 이것도 역시 거란, 그렇죠? 10세기에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역시 4대 요구를 수용하고자 했지만 여기에 이제 서경파들이 여기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경천도 운동을 벌여나가니까 이거보다 이전입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서 서경파들이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예,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정공 유경이 김준과 함께 김준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의를 죽이고 권력을 왕실에 돌려준 후에도 왕실에 돌려줬다. 최의를 죽이고 왕실에 권력을 돌려줬다. 자, 드디어 무신 정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막을 내리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신 정권이 이제 거의 막을 내리는 그 시점이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세가들이 사사롭게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또 보겠습니다. 공민왕 5년 6월에 이 기구는 권신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조정에서 사람들에게 관작을 주는 본의와 어긋난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구는 무엇이었다? 사람들에게 관작을 주는 본의에 이 기구의 어떤 그런 의미, 그렇죠? 이 기구의 어떤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십시오. 고려 시대 때, 자, 사람들에게 관작을 준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사권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사권, 바로 무신정권 기구에 있었던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 그리고 그게 공민왕 때 폐지가 됐다라는 거. 요거를 파악하시면, 저 내용을 통해서 요걸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기구입니까? 바로 정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방. 최후 정권 때 인사권을 관장했던 기구, 바로 정방입니다. 정방이 언제? 바로 공민왕 때 폐지가 되었거든요. 바로 이 정방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대간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간이라고 한다면요, 뭐냐면요, 그 낭사, 그쵸?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를 합쳐서 이제 대간이라고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고려시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요, 조선시대 대간이라고 불린 건 뭡니까? 바로 3사예요, 3사. 3사. 이 3사가 바로 대간이라고 불렸던 거죠. 바로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원간섭기의 첨의부로 격화되었다. 이 첨의부로 격화된 건요, 바로 중서문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첨의부로 격화됩니다. 원간섭계의 관제가 격화되죠. 그렇죠? 자, 3번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었다. 도평의사사 또는 또 도당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최고회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도병마사가 되겠죠. 도병마사.
자, 4번. 최후에 의해 설치된 인사행정을 담당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작을 주는 본의와 어긋난다. 이게 관작을 주는 걸까? 인사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재추회의라고 앞에 자리에서 재신과 추밀, 그래서 재추회의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목도감. 고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기구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요. 예,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도자기 문제 한 4회에서 5회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12세기 경 고려 도공들이 처음으로 제작된 도자기입니다. 성형한 그릇이 반건조 상태일 때 무늬를 음각한 후 표면 전체에 백토나 흑토를 붓으로 칠하고 메우고 그 표면을 깎아낸다. 이후 초벌구이를 한 다음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한다. 자, 이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기를 보면 12세기 경이라고 나왔습니다. 12세기면 언제예요? 고려 중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처음으로 제작됐답니다. 자, 12세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뭘 찾아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상감청자죠. 상감청자. 자, 요 두 번째 거는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 두 번째 거는 신라. 예, 신라 겁니다. 신라의 토우항아리. 신라의 토우항아리. 신라 시대입니다. 토우하면 이제 신라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청화백자.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청화백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요. 백자입니다. 백자인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칠한다. 백제 철화, 포도무늬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죠. 청자인데 비색을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고려 청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순청자라고 합니다. 순청자. 자, 순청자. 자,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한번 도자기의 어떤 변청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요 16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자기, 자기 기술이 아주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하면 순청자가 되겠죠. 순청자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11세기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순청자. 11세기 유행하다가 요게 이제 12세기 중반에 오면요. 이제 상감청자, 상감기법을 이용한 상감청자가 이제 아주 유행을 하게 되죠. 보통 1번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상감청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12세기 중반부터 해서 언제까지요? 예, 13세기 중반까지 약 1세기가량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 이제 원간섭기가 오면 이 자기의 어떤 그런 발전이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이제 고려 말에 가면은요, 청자에 분을 입힌 그 사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분청사기라고 하죠. 분청사기. 요게 이제 13세기부터 해서 13세기 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4세기 초까지 이제 유행을 했던 게 대표적으로 14세기 초라고 보다는 14세기까지 유행했던 게 분청사기. 바로 조선 초기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여말선초에 유행했던 게 대표적인 분청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이제 사림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15세기부터 해서 17세기, 18세기까지 이제 유행하던 게 이제 백자입니다. 조선 백자라고 하죠. 깨끗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철분 안료 같은 것을 묻혀가지고 이제 백자 철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조선 말에 오면요. 이제 청화백자. 백자에다 청화백자. 코발트 안료입니다. 요건 코발트 안료. 코발트 색깔 아시죠? 이렇게 바닷빛. 코발트 안료를 묻힌 이런 어떤 입힌 이런 청화백자가 이제 조선 후기 때 조선 말에 청화백자가 유행하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발전 과정, 변천 과정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가하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하는요 군사 조직이라고 나왔네요.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냈답니다. 원종이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했다고. 개경 환도, 자, 개경으로 환도한다. 자, 원래 수도가 개경이었던 곳이 언제죠? 어느 시절이죠? 예, 바로 고려시대를 얘기합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원나라, 몽고가 침입을 해오면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1230년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270년에 다시 환도를 하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몽고와 화의를 합니다. 화의를 하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개경 한도 결정에 반발했던 군사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씨 정권의 대표적인 사병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 자, 여기만 알아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왕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근거지를 진도로 옮겨 남부 연안을 점령했답니다. 진도로 옮겼답니다. 자, 진도로 옮겼고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서 자신들이 진정한 고려 정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처를 하는 거죠. 자, 진도로 옮겨서 계속해서 그 활동을 펼쳐나갔다. 바로 계속해서 보니까 삼별초가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삼별초. 바로 이 삼별초에 대한 내용을 역시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경지대는 양계에 설치되었다. 요거는 이제 당시 이제 주진군, 그렇죠? 동계, 그다음에 북계에 설치된 거 주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진군. 뭐 요건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맞습니다.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됐다. 후금과 우리가 참 고려시대 하면 금나라는 여론 떠올리시죠. 아까 뭐 금국정벌 서경파가 중에 있던 금국정벌이 있지만 여기 후금이에요. 후금. 자, 후금이라고 한다면 역시 여진족이기 맞는데 요거는 이제 후금과의 항쟁 과정. 요거는 언제냐? 바로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바뀌죠.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항쟁으로 생긴 거 뭡니까? 어영청. 우리가 이제 오군영과 관련 지어야 돼. 후금과의 항쟁. 어영청. 그다음에 수어청. 그다음에 총융청. 그렇죠. 오군영인데 요건 세 개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중에 이제 설치된 거 훈련도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종 때 설치되었던 금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그다음에 마지막 금위영까지 해서 오군영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이거는 조선 전기 때에 뭐냐면 잡새꾼입니다. 잡새꾼. 잡새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번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 설치됐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 설치된 건 뭐냐면요. 광군이에요. 광군. 광군은 이름에서도 이제 어느 왕이 설치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광종 때 설치한 거예요. 광종 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공양왕. 자, 여기서 나옵니다. 공양왕 3년에 이게 제정이 되었다. 왕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도평의사는 고려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왕에게 글을 올려 과전을 또 지급한다. 자, 과전 뭔가 토지를 지급한다. 과전이라는 건 토지를 지급하기보다는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다. 자, 공양왕 때 자, 최고 관직기구였던 도평의사사에서 과전을 지급한다는 법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왕이 이를 따랐고요. 일품에서 산지까지를 나눠 18가로 하고 대체로 경성에 살면서 왕실을 보유하는 자는 시산을 따지지 않고 각각 등급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과전을 지급한다. 뭡니까? 과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양왕 나왔습니다. 공양왕 딱 나오면요. 과전법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과전법. 자, 바로 조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적용되었던 과전법이죠. 과전법. 자, 이거는요. 고려의 어떤 그 고려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쵸. 당시 이제 신진 사대부들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신진 사대부들의 수조권을 나눠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성계가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었던 그 신진 사대부들에게 이 과전법에 의거하여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에게. 자, 이게 조선 초기에 이제 이어져 오면서 자, 어떤 경기도에 한정해서 주는 거예요. 일단 경기도의 땅을 한정해서 관리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더해서 만약에 이제 그 관리가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그 아들과 그 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신전, 그다음에 이거는 부인에게 주는 거, 이거는 휴량전은 자식들에게 주는 거. 이런 명목으로 이런 것들은요, 뭘 하냐면 세습이 또 가능해. 이 두 개는요, 세습이 가능하다. 원래 관리가 죽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국가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수신전, 휴량전 형태로 세습도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관리들에게 전 현직 관리에게 다 줍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주고요. 만약에 이제 관리가 은퇴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과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전법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기업,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집. 자, 제가 전현직 관리에게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 전시, 앞에 전시입니다. 이건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려시대 전시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게 되겠죠.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자, 그 다음에 2번.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유가족. 그쵸. 관리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신전 휴량전 형태로 지급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뭐다? 세습이 가능하였다. 요거까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더 해두시면 좋습니다. 세습이 가능하였다라는 거. 자, 디귿도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개국공실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인품까지, 그 다음에 행실까지, 그리고 개국공신에게. 이거 뭡니까? 태조 왕건 때, 그쵸? 태조 왕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지급했던 거 뭡니까? 역분전입니다. 역분전. 너희들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겠다.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인품, 행실, 바로 농공, 행상. 자, 공을 논하여서 상을 행사하는 거. 요게 농공행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역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그래서 아니게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무엇을 세우는 까닭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자, 그러니까 고을의 풍속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의를 해침과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그렇죠? 이런 것들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퇴계집 이황 선생의 책이 나왔네요. 두 번째, 가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자, 규약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약정은 약정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 좋다고 한 후에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렇게 참여하게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율곡전서 율곡 이 선생님께서 이거를 또 쓰셨네요. 보면은 자, 고을 풍속을 어기고 예의를 해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약문이 나왔다라는 거. 약정. 자, 이건 뭘까요? 향약이라는 거죠. 향약.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포인트들 찾아서 공부하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향약. 향약이란 건요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에요. 물론 이 향약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바로 지방에 있는 지방 사족들, 바로 지방에 있는 유생들, 양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중심이 된 자치규약입니다. 풍속을 교화하고, 이 목적은 풍속을 교화하고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죠. 바로 성리학 윤리를 보급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풍속을 교화하고 농민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향촌에서의 입지를 계속 공고히 다지려고 했던 게 바로 향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향약. 아시겠죠? 그래서 양반 살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15세기 이후에는 이 지방에 이제 향약을 상당히 많이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약에 대한 내용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좌수 별감을 또 운영했다. 좌수 별감 요거 딱 나오면 뭡니까? 바로 이제 지방에 있는 유향소죠. 유향소. 요것도 유향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향촌 자치 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농민들이 통제하면서 지방에 있던 지방 양반들 중심으로 이 향촌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요것도 역시 향촌 자치 기구지만 요건 자치 규약이에요. 자치 기구, 자치 규약입니다. 이들도 역시 이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향촌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향촌을 통제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묘를 세워 선녀의 제사를 지냈다. 요거는 이제 서원이 되겠죠. 서원. 자, 제사를 지냈다. 문묘를 세워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는 꼭 서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향교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교도 물론 뭐 좀 다르지만 향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정부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족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원 중에서는 이제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이제 왕의 어떤 그런 왕이 직접 현판을 내렸던 곳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이제 관립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향교는.
자, 3번.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하였다. 자,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한 거. 요거 뭐냐면요. 경제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소. 이 바로 이 경제소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이 유양소 같은 경우는 이제 향리들, 지방에 있는 그 지방관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양소를 감독하는 기관은 누구냐? 바로 이 경제소가 바로 이 유양소를 감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통제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유양소가 이제 혹시나 지방관이 그 향촌을 어떤 그 감독하는 데 있어서 향촌의 어떤 그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항상 감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폭 정리되는 건 뭡니까? 서원이 되겠죠. 이건 서원. 그렇죠? 자, 5번 풍속교와 향촌 자체의 기능이 있었다. 자, 바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화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화 보겠습니다. 전하, 죽은 김종직이 세종이 아니죠. 세조대왕입니다. 세조대왕을 항우에 비유하는 글을 지었나이다. 큰 벌을 내려야 할 줄 아옵니다. 감히 김종직이 선악을 헐뜯었으니 대역죄로 다스려 부관참시하고, 부관참시는 김종직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관에서 꺼내서 또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부관참시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 대표적 능지처참 아시죠? 사지를 뜯어내는 거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자, 부관참시 이건 누굽니까? 하고 능지처참해라. 능지처참은 이제 당시 이제 김종직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림의 김일손이 되겠습니다. 김일손 사림인데 이 김일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사관이었습니다. 사관이었던 이 김일손이 이 사초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쓰는데 어떤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사초가 되는데 이 사초에다가 무엇을 썼냐면요. 이 김종직이 썼던 글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냐? 바로 조의제문이죠. 조의제문. 의제를 슬퍼하는 문 요겁니다. 당시 이제 초평 항우가 조카였던 의제를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것을 이 김일손이 자신의 쓰던 사초에다가 실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 조의제문은 딱 이 살인들이 썼거든요. 훈구들이 봤을 때 그걸 그 꼬투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조의제문이 딱 보니까 이 세조, 그렇죠? 세조가 누굽니까? 바로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그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올랐던 그 사건, 바로 그 계유정난에 비유해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연산군이 야, 요 김종직 이거 우리 감히 우리 조상들을 욕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부관참시 능지처참했던 사건입니다. 요걸 뭐냐면요. 무슨 사건입니까? 무오년에 있었던 무오사와 무오! 하면서 내리쳤던 사건입니다. 자, 1번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되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 1번이 되겠죠. 제가 설명드렸죠. 자, 2번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이 계기가 되었다. 자, 대윤, 소윤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요. 인종, 명종 때 얘기죠. 명종 때 특히 명종. 명종 때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언제냐? 명종 때입니다. 자, 3번 도학 정치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 조광조 아주 기묘하게 제거된 사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죠. 주초위양입니다. 기묘사화. 요거는 이제 김종직이죠. 요거 이제 뭐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이제 주초위양 사건 떠올리시면 돼요. 주초위양. 자, 꿀 발라놓은 거죠. 주초위양 해갖고. 그쵸? 예. 4번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사건. 이것도 역시 무슨 사건입니까? 기묘사화가 되겠죠. 자,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졌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그쵸? 나뉘어지는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건요. 우리가 기축옥사라고 불리는 정열이 모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건저희 사건. 건저희가 뭐냐면요. 저하를 건의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자 책봉 문제. 당시 이제 정철이 광해군을 이제 다음 후대 왕으로 세자로 책봉하고자 했으나 이 선조는 그게 아니었었죠. 선조와의 마음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정철을 내쳤던 사건. 요게 바로 이제 정철의 세자 책봉 문제, 그다음 건저희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도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